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규칙 기반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냉전 이후에 구축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평온한 전환이 아니라 파열의 한복판에 있다. 지난 1월 20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국제사회의 반향을 가져온 경고입니다. 마두로 체포작전은 전술적으로 훌륭한 작전이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에 다 넘겨야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제 질서가 이미 예측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이처럼 규칙과 상식이 흔들리는 대혼돈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 저는 오늘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면을 향하고 있던 발언대를 국무위원석 쪽을 향해서 이동시킵니다. 그 사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다시 국무위원석 앞쪽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발언대가 국무위원석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SNS에 포스팅하자마자 우리 일각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뭐 비난을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일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 불허의 미국 내에서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그러한 리더십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익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는 진행 과정, 현재 진행형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객관적 평가와 응원과 연대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을 정치적으로 드자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나경원 의원의 말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합리성을 완전히 잃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을 드자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쿠팡의 로비스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법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것을 한미 관계에 결정적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미국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게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교가 분리된 나라에서 종교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탄압은 일체 없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혹은 선거법 혹은 다른 실정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사법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 정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또는 기획되거나 이런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면 종교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세 번째 이유로 든 게 중국과 밀착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밀착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처음 만남에 있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갈 정도로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관을 배려하는 형태로 외교를 시작한 것을 온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미국과 그 동맹국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소위 반미친중론으로 실제로 사라지지도 않은 한미동맹관계 신뢰를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교를 잘해서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58%였는데 외교가 그 긍정평가 이후로 36%를 얻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든지 또는 우리 국민께서 우리가 중국과 너무 밀착했다고 판단했다면은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겠죠. 네,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또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탓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28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진이 한 발언을 뒤집거나 변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100% 넘는 관세와 각종 수출 규제를 가하고 대만 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동맹인 한국, 일본, EU보다 중국에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도 미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정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정당성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예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복합적이고 크게 보면서 호흡을 크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제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국이 지역 외교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힘있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지만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핵을 인정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북핵의 인정이라기보다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적 목표를 유지한 선상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달되는 과정은 중단하고 축소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종결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물론 전격적인 완전 일괄 즉각 해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현실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에만 매달려서 남북관계가 단절에 머문다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 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그 관세와 대미 통상 투자 문제는 산업을 넘어서 동맹, 공급망, 안보와 직결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응 구조는 산업부와 경제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의 전략적 참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와 문제 제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의 최전선은 어디입니까? 바로 173개에 이르는 제 공간입니다. 제 공간이 하는 일 가운데 외교부 본부에 권한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통사외교입니다.
외교부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통상국에서 통상외교 업무를 담당해 왔고 1998년 외교통상부 체제에서는 통상외교와 함께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 역시 그 시기에 재정경제원에서 외교통상부로 전직해서 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외교부 그런데 통상외교 권한을 2013년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통상교섭 총괄 기능뿐만 아니라 통상외교 기능도 외교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외교부는 통상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총리 고개 네, 끄덕입니다. 그 변청 과정도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현재의 문제 제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유지하되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해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과 함께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정부 조직법과 연동된 사안이 있는지까지를 봐야 하겠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변화도 없고 또 통상교섭본부의 조직법과는 상관없이 통상교섭 총괄 기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에게 지금 배제된 통상외교 역할을 하도록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홍기현 의원의 다음으로는 그 대통령 지시하에 초과 범죄 TF 만들었죠. 그리고 한 캄보디아 합동 코리아 전담반도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코리아 데스크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교민에 대한 대응 등등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 활동으로 범죄자 137명이 검거돼서 송환됐고 대부분이 구속됐죠. 또 우리 피해자 4명도 구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나 중국에서 여러 성과도 거두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여행 정보 제도인데요. 캄보디아에 굉장히 세계 여행 정보 제도가 발령이 됐었거든요. 뭐 작년 12월에 한 차례 좀 조정하긴 했는데 여전히 일부 지역이 금지 구역으로 돼 있고 또 수도인 프놈펜은 여행 자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 그에 맞춰서 이렇게 현실도 계속 바꿔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보를 낮춰가면서. 근데 아무래도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감에 비해서 그 속도가 조금씩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과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있는 우리 1만여 동포들에게는 그야말로 생활과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예, 알았습니다. 사실 푸놈펜은 우리 외교부 장관님도 가보셨고 차관도 가보셨고 저도 2차례나 가봤는데 정말 안전합니다. 근데 거기 그 나라의 수도인데 거길 여행하지 말아라, 자제하라, 이게 맞지 않죠. 또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은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사실 여행 금지 구역의 취지상 거기 가면은 정말 위험한 데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외교부 장관님도 같이 계시니까 외교부와 또 관련한 어떤 경찰 등등을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중 점검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민석 총리. 최대한 빨리 우리 동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입니다. 질문은 모두 마치고 발언대를 중앙을 향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질의 시에는 국무위원석을 향해 발언석을 이동시킨 후 다시 정면을 향해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제4차 본회의 제432회 국회 임시회 진행 중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실시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경제부처에서 일하다가 외교관이 되어 20여 년간 외교 현장에서 뛰어보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핵무장을 추구하는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외교가 대한민국처럼 중요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2기 시대를 겨냥해서 외교에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주권과 영토 보존이라는 근본 가치는 지키되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실용이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거의 국경이 없다시피 하고 대미 수출 비중이 75%에 이르는 캐나다의 총리가 한 말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9% 정도 됩니다. 대립하고 경쟁하는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균형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절박함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이며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구익 중심 실용 외교가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투자 전략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한미 전략 투자 MOU의 국회 비중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에서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기존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서 국익을 지켜나가기를 국민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의 홍기원 의원의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잘하셨습니다. 발언 중 2026 다보스 포럼 캐나다 총리의 발언이 자료로 지났습니다.